1. 판사가 법을 왜곡한다면 여러분은 법정에서 판사가 내리는 판결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판사가 내린 판결이니까 당연히 법에 따라 판단했겠지. 법원은 사회에서 가장 마지막에 남아있는 정의의 장소처럼 느껴집니다. 정치도 권력도 돈도 통하지 않는 곳. 오직 법과 증거만으로 판단하는 곳. 그런데 만약 이런 질문을 던진다면 어떨까요? 판사가 법을 일부러 비틀어 판결한다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법을 알면서도 일부러 다른 방향으로 해석하고 증거를 알고도 무시하고 결론을 먼저 정해놓고 판결을 내린다면 그런 일이 실제로 가능할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런 판사를 처벌할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형법에는 법왜곡죄라는 범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법왜곡이란 무엇인가? 법왜곡이라는 말은 어렵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법을 고의로 비틀어 적용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판사가 증거를 알고 있음에도 일부러 무시한다면, 명확한 법 조항이 있는데 다른 의미로 해석한다면, 판례와 정반대로 판결을 내리면서도 그 이유를 숨긴다면, 이것은 단순한 법 해석의 차이일까요? 아니면 법을 왜곡한 것일까요? 법조계에서는 이 경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법은 본질적으로 해석의 영역이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법 조항이라도 판사에 따라 해석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서는 판사의 판단을 매우 강하게 보호합니다. 이것을 사법 독립이라고 합니다. 3. 왜 판사는 강하게 보호될까? 사법 독립은 민주주의에서 매우 중요한 원칙입니다. 만약 판사가 정치 권력이나 여론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면 판결은 더 이상 독립적일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판사가 권력자를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여론이 분노했습니다. 그때 정치권이 저 판사를 처벌하자 이렇게 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 판사들은 두려워할 것입니다. 이 판결을 하면 나도 처벌받을 수 있겠구나. 결국 판결은 법이 아니라 권력과 여론에 의해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판사의 판단을 매우 강하게 보호합니다. 4. 그렇다면 정말 처벌이 불가능할까?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놀라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대한민국 형법에는 판사가 법을 왜곡했다는 이유로 처벌하는 범죄가 없습니다. 대신 몇 가지 비슷한 죄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권남용, 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작성. 하지만 이런 죄들은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판결은 판사의 판단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조계에서는 오래전부터 이런 질문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판사가 법을 고의로 왜곡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5. 실제로 존재하는 나라. 흥미롭게도 이 문제를 해결한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독일입니다. 독일 형법에는 레흐츠베오궁이라는 범죄가 있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법왜곡죄입니다. 판사나 공무원이 고의로 법을 왜곡하여 판결이나 처분을 내리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량은 최대 5년 징역입니다. 하지만 독일에서도 이 죄는 매우 신중하게 적용됩니다. 왜냐하면 사법 독립을 침해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6. 한국에서 논쟁이 계속되는 이유. 한국에서도 이 문제는 계속 논쟁이 되어 왔습니다. 특히 사법부 스캔들이 발생할 때마다 법왜곡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과 절대 도입하면 안 된다는 주장이 충돌합니다. 찬성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판사가 법을 왜곡해도 처벌할 수 없다면 사법부는 사실상 무책임한 권력이 된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법왜곡죄가 생기면 판사들은 정치적 압박을 받게 된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누가 법왜곡을 판단할 것인가? 판사가 법을 왜곡했는지 판단하려면 또 다른 판사가 판단해야 합니다.
결국 문제는 다시 사법부로 돌아갑니다. 7. 실제로 가장 어려운 질문. 여기서 가장 어려운 질문이 등장합니다. 법 해석과 법 왜곡의 경계는 어디인가? 판사는 법을 해석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해석이 너무 지나치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법 조항의 의미를 완전히 뒤집는 해석을 한다면 그것은 창의적인 법 해석일까요? 아니면 법 왜곡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한 법 문제가 아니라 철학적 문제에 가깝습니다. 8. 역사 속 사법 왜곡. 세계 역사에는 법이 왜곡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권위주의 시대에는 법원이 권력의 도구가 되기도 했습니다. 독재 정권 아래에서 법원은 종종 권력을 보호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대가 끝난 뒤 많은 나라에서 이런 질문이 등장했습니다. 법을 왜곡한 판사들은 책임이 없는가? 이 질문은 단순한 법적 문제를 넘어 정의의 문제입니다. 9. 결국 중요한 것은 법 왜곡죄를 만들 것인가 말 것인가. 이 논쟁에는 명확한 정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가치가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사법 책임성, 다른 하나는 사법 독립. 판사가 아무 책임도 지지 않는다면 사법 권력은 통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판사가 처벌을 두려워한다면 사법 독립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들은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아주 미묘한 균형을 찾으려 합니다. 10.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 우리는 보통 법을 완벽한 정의의 시스템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의 법은 사람이 운영하는 시스템입니다. 판사도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실수할 수도 있고 편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는 끊임없이 질문해야 합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 그리고 그 질문은 판사에게도 예외가 아닙니다. 판사가 법을 일부러 비틀면 정말 처벌할 수 없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그 답을 찾지 못했을 뿐일까요? 이 질문은 지금도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에서 계속 논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정의라는 것은 완성된 답이 아니라 끊임없이 던져야 하는 질문인지도 모릅니다.